제가 그 자동차에 에, 그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연구 좌석을 360도로 해가지고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최대한 많이 감아놓고 그것을 2개 뽑아놓고 4개 뽑아놓고 6개 뽑아놓고 8개 뽑아 줄을 2개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최대한 뽑아놔가지고 많은 전선과 연결을 시켜서 전류를 많이 뽑아내는 방식인데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하나의 두께가 또 두께가 큰 이렇게 연구 자석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죠. 뭐 대중소라고 했을 때 여러 겹으로 한마디로 10겹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으로 대중소 형태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배치해 놓으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일종의 그 서로 간에 반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연구 자석 간에.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회전을 구리 자석 이렇게 자동차 동력 그 폭발 행정 방식으로 이렇게 구리축 감아놓은 것을 회전을 시켜주면은 물론 구리축 감아놓을 때는 이렇게 회전식으로 스프링으로 돌아나요. 그럼 회전을 시켜주면 더 촉진이 되는 거죠. 전류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수력과 풍력에 있어서 물레방아처럼 해갖고 물을 돌려갖고 이렇게 생산한다. 또는 풍력 같은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수리할 정도의 크기로서 돌아가야지. 나중에 수리할 때 크게 지금처럼 돌아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수리 비용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수리할 정도의 크기로만 돌려도 숫자를 많이 하면 이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전이 속도가 빠르면 자전거 바퀴를 갖다가 많이 돌리면은 그렇죠.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 것처럼 전류가 많이 생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전기 10을 들여가지고 회전축을 20m, 40m, 100m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회전축을 늘려갖고 온통 연구 자석이 들어간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이 쫙 360도 배치된 것을 원통연에서 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선을 이제 최대한 많이 감아놓고 구리선을 많이 감아놓을수록 좋아요. 너무 무거워갖고 못 돌릴 정도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줄을 뽑아내면 최대한 전기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 전기 10을 들여갖고 15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 미친 방식이죠. 전기를 10을 들여서 이 회전축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여러 개 배치해가지고 모터에 들어갈 때 그렇죠. 두터운 전기선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면 콘덴서 역할을 해서 전기가 넉넉하게 공급이 되고요. 거기다가 두터운 전기선이라는 것은 보다 여러 겹이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에다가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그 모터를 강하게 많이 감아놓고 최대한 거기다 제일 약한 전선은 없는 거예요. 제일 약한 전선이라도 두터워야 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전선에 있어서 그게 그 굵기가 틀리면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파동 전기가 생겨서 모터에서 회전축을 돌리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 10을 들여서 15가 생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회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회전을 해갖고 이제 반응을 촉진시켜야지 전류가 생산된다고 그동안 이론적으로 알았었는데 돌리지 않아도 회전 구조 이렇게 코일식으로 회전 구조만 가져도 연고 자석을 재기만 해도 이게 형성이 되더라 전류가.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회전 그냥 직선의 형태로 연고 자석에다 댔으면은 그렇죠. 전류가 거의 생산되는 효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류가 생산되기는 됐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리 자석이라든지 회전 쪽을 돌려가지고 하거나 자석을 돌려갖고 하거나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는 이제 과학실험 같은 데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을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서 될 것 같은 건 딱 하고 안 될 것 같은 건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구 자석을
있고 연구자석은 그냥 가만히 있고 회전식으로 구리 코일식으로 감아놓으니까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물론 그 움직이는 방식에 비해서는 그렇죠, 덜 생산되겠죠. 덜 생산되겠지만 전기가 생산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그 구조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에게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아갖고 전류가 형성이 돼서 흐르게 되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원형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름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생성이 되면 전류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기선을 따라 일종의 전기선이 되는 거죠. 코일이 구리 코일이 일단 흐름으로써 좀 더 유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최대한 많이 배치시켜 놓고 연구자석과 360도로 이렇게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을 배치시켜 놓고 최대한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대중서 형태로 해가지고 서로 반응을 많이 일으키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돌리는데, 이 부분에 전류를 약간 걸어주면 전류를 약간 걸어주면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획기적인 발견일 것 같은데, 전류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양전지를 만들 때 서로 두께가 틀린 태양전지가 있고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구리 형태 같이 결합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얇은 것이 앞에 판도로 들어가고 중간 거 대중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슈퍼 다이오드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태양빛을 태양으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태양빛을 받든지, 뭐 지구 상공위로 올라가 태양빛을 받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었을 때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반사판을 여러 군데에 모아가지고 일단 집중을 시켜주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류를 걸어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도선을 만들어 놓고 이런 태양판의 구조를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계속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는 병렬로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병렬로도 이렇게 서로 굵게 선을 연결해 갖고 병렬로도 해놓으면 보다 촉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직렬 또는 병렬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태양판을. 그렇게 되면 태양판을 갖다가 밑에 서브로 계속 이렇게 태양판의 숫자를 늘려가면은 태양빛이 최대로 이제 전력을 걸어줘야죠. 전력을 걸어주면 그게 어떤 전기가 생깁니까? 제 방식의 파동식의 파동식의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을 전류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것을 태양 던주로 사용한다. 물론 이것은 콘덴서 겸 배터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원리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전리층에 있는 전기가 파동적인 전기잖아요. 왔다 갔다 움직임이 강한 파동적인 전기고, 그것이 구름 같은 것이 밑에 수분이 많이 담은 구름 같은 것이 지나면 그것이 전리층에서 또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들이. 그래서 연결을 받아갖고 거기서 무선 전송이 돼가지고 습기가 있으니까 그쪽에 번개가 형성이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번개가 이렇게 수분이 충분해가지고 그 구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류가 이렇게 전리층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무선 전송이 된다. 위성으로부터 우리가 뭐 전파로 형태로 마이크로웨이브 제도도 전기가 무선 전송되듯이 거리가 떨어져도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분이 담긴 구름이 들어. 수분이 없는 거는 좀 덜하겠죠. 없거나 이렇게 해서 그 구름이 많이 잔뜩 낀 수분이 잔뜩 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그쪽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그 주름이 이제 그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그 용량을 넘치면 그것이 이제 번개가 강하게 밑으로 다른 쪽으로 뻗어가는 현상이 인공 번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번개 현상은 바로 인공 누전. 그것을 그것이 감당한 것 이상으로 전류가 오게 되면 누전 현상이라고, 인위적으로 누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금속재의 전압, 금속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전력의 세게를 강하게 주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금속처럼 이렇게 무선 전송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전 현상을 바바바박 이런 식의 현상이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리층의 존재를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것은 태양빛이 이렇게 지구로 왜 우주 공간에 가득히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들에게만 있고 별들의 공통점이 전리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태양이 빛으로 바뀔 수 있고 또는 빛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뀔 수 있고 전기가 빛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질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전지로 이렇게 전력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리층이라는 게 파동적인 전기다. 움직이는 형태의 동적인 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적인 형태의 전기를 만들면 태양빛을 보다 강하게 전류를 전환시키는 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태양전지판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 방식이 회전축의 뭐 자동차 폭발 방식이든 아니면 전기를 10을 들여서 15를 생산한 모터를 통해서 회전축을 돌려도 그리고 이게 이제 촉진이 되죠. 회전이 되면 자전기 바퀴를 많이 돌리면 촉진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게 구리선에 코일 감안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돌리지 않아도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안 돌려도 또는 모터로 회전축을 안 돌려도 전류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게 줄을 구리선을 두 줄 냈고 네 줄 많이 그냥 100m 정도 그냥 배치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전류가 좀 약하게 생산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럼 이게 촉진을 시켜 놓으려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 또는 전기 모터로서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도 전류를 인위적으로 태양전지판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판을 전류를 걸어주며 파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 그 구리 아니라 금속판이죠. 그 금속판은 입자 굵기가 대중소 이렇게 입자 굵기가 틀려요. 그래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그게 모든 만물은 평균한 원리를 따라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전기 도손이 된다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파동적인 전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절연팩으로 만들어 놓으면 배터리 셀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크기를 뭐 아주 미니 형태로 나노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기판에도 쓸 수 있다고 나노 형태도 나노 로봇에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그래서 구리 반도체 회로를 그리지 않고 입자로 나노 크기의 입자로 뿌려놔도 이것이 전기 회선이 전기의 길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회로를 그릴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구리 방막 형태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갖고 그러면 전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전기 도선이 만들어진 거 회로를 그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광선비도 이렇게 굵기를 틀리게 만들면 신호가 흘러요. 그 방식. 어쨌든 간에 이것을 구리 방막도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광선미도 판을 만들어서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전기적 신호와 전기적 전송, 전기적 길, 회로와 신호적 전송, 신호의 길을 둘을 결합해서 광선미와 구리방막을 뿌려놓는 방식을 결합해갖고 새로운 반도체가 나온다. 또는 광선미 역파를 적층 형식으로 이런 것을 광선미판을 갖다 입자 굵기를 틀리게 광선미 입자들을 이렇게 틀리기를 만들어갖고 길을 만들어준 거야. 신호가 흐른다. 그 안에서 전기적 신호를 흐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기적 광선미 입자들의 그 굵기가 똑같은 것, 두께가 똑같거나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신호적인 선을 그어주고 그 상태에서 신호적 저장이 가능한 광선미 판 저장 매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걸 적층 형식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발열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앞으로 차세대 저장 매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서로 간의 무선 전송은 제가 무선 포트 같은 건 하나 만들어 갖고 드론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전파를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각 부품들에 또는 아주 미니 형태도 상관없어요. 컴퓨터 같은 거는 부품들이 있고 가전제품도 부품들에게 자동차 안에도 부품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무선 전파를 통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 여러 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나 인식 코드가 될 수 있겠죠. 부품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무선 포트처럼 해서 종합적으로 무선 전송을 신호 전송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미니 크기와 나노 크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신호만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선을 따라서 이런 기기가 들어간다. 라고 휴대전에도 이것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종합적인 무선 포트, 무선 전파 신호를 송수신을 총괄해주는 그런 무선 포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기술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돌리지 않아도 100m짜리, 200m짜리를 쭉 연구 자석을 만들어 놓고 구리 코일을 최대한 감아 놓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그러면 이것을 회전을 시키지 않고 줄을 구리 도선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막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 스피커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스피커도 돌리지 않아도 스피커의 소리가 증폭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가지고 그 자체에서 전력,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를 걸어가지고 유도를 해주면 이게 그냥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를 이것도 또 무한 발전. 이게 참 중요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으로 이게 전력을 그냥 태양전지처럼 이렇게 태양빛을 유도해서 전력으로 바꾸는 것처럼 연구 자석과 구리 간의 상호 관계를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도 이렇게 회전식으로 코일, 이렇게 움직임을 회전식으로 주거나 움직임 자체를 코일 자체가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의 그 형태잖아요. 그 형태 구조를 만들면 이것이 전기가 생성되는 거나. 그럼 이것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전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 구리 코일에. 그럼 전기를 들여가지고 전기를 끌어내는 방식. 전기 약간만 지하수를 끌어낼 때 물 한 바가지 붓는 식으로 해서 전기를 걸어서 그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전기를. 그러면 구리와 구리 전선들과 연구 자석 간의 서로 간의 반응으로 인해서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생산된다. 이거야말로 무한 발전기 아닌가. 연구 자석이 이제 수명을 다하면 좀 교체하면 되는 거겠죠. 수명을 언젠가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제 방식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스피커도 회전을 안 하잖아요. 스피커도 이렇게 그 축에 이렇게 감아놓고 구리 코일을 감아놓고 두 손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선 뽑아내니까 네 개, 여섯 개 뽑아내서 다 스피커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구 자석을 뒤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여러 겹으로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소리를 증폭시키자. 또는 그 스피커는 좋은 음이 들려야 되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식으로. 소리는 무한정 증폭시키지만 불규칙한 소리나 나쁜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두 선 불안정 서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고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연달아서 배치함으로써 잡음을 없애니까 노이즈를 없애가지고 깨끗한 음을 만드는 데는 그것은 스피커 회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자기네 연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또는 밑에 그 축을 여러 개 놔가지고 역시 동일한 원통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구 자석을 배치해서 좀 더 소리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선을 두 개 내릴 거 네 개 한 축에 많이 내려갖고 수십 개의 스피커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제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동판도 하나의 진동판이 아니라 구경이 틀린 진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켜 줄 수 있고 소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대중서 형태도 되고요. 가운데는 구경이 큰 것을, 나머지는 이렇게 잘 자란 것을 놔도 된다. 이것은 이제 제 방식입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할 것은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를 살짝 걸어주는, 회전축에다 최대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배치하고 두 개의 선을 내릴 거, 네 개, 여섯 개 많이 수백 개, 100m, 200m까지도 회전축을 늘리고 원통형으로 연고 자석을 여러 겹 배치해 놓으면 최대한 빽빽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 연구 자석도 서로 간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대중소 형태로, 그 대중소 형태라도 여러 겹이죠. 그래서 최대한 배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만 걸어줘도 살짝의 물 한 가지 부어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듯이 전기만 살짝만 걸어주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기선을 따라서. 전기선이 이렇게 길면 좋겠죠. 전기선이 보다 길면 보다 전기 유도가 쉽게 된다. 그것은 이제 각각의 배터리, 제 방식에 이렇게 콘덴서겸 배터리, 금속 배터리에다가 그것을 저장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생성된다. 그 방식은 전기 유도의한 것이다. 전기를 걸어서 태양전지도 빛으로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파동 전결해서 빛을 유도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참 어떻게 보면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그냥 전기가 막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자석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죠. 연구 자석은 나중에 또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참 이렇게 놀라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식을 따라서 전기를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기사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